답은 AI 반도체, 또 최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네, 증권통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양대 증시가 엇갈린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금요일장에서는 이제 고용 둔화가 좀 확인이 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시 한번 시장에 들어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 마감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의 상승 탄력을 조금은 좀 만회를 한 채 결국에 코스피만 상승한 채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 속에 코스피는 상승 마감을 보여줬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쌍끌이 매도를 보여주면서 하락 마감을 펼쳐줬습니다. 그렇다면 전일장 어떤 쪽으로 거래대금이 몰렸는지 거래대금 탑5 리스트 바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코스피 쪽에서는 삼성전자와 HD 현대마린솔루션, SK하이닉스와 대원전선, 일진전기 순으로 이름을 올렸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시노펙스와 실리콘2, 폴라리스 AI, 폴라리스 오피스와 재룡전기 순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력설비 관련된 종목들 끝날 줄 모르고 지속적으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들이 다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 뒤에 있는 모든 전력설비 관련된 종목들 52주 신고가를 또 한 번 경신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특징주로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이거래일째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실리콘2인데요. 화장품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특징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종목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투톱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 조금은 엇갈린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을 한 탓으로 장 초반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모두 상승한 채 출발을 보여줬었는데요. 삼성전자도 1% 넘는 상승을 보여주다가 결국에 이렇게 하락 마감을 보여주면서 8만전자 아래로 다시 한번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탄력을 계속해서 높여가면서 SK하이닉스 18만 닉스를 딱 100원 남긴 채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18만 닉스를 회복해낼 수 있을지 기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PCB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이죠. 시노펙스가 19% 넘게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에는 28% 넘게 급등을 하면서 상한가가 기대가 되기도 했었던 종목인데 윗꼬리는 좀 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19.41%의 상승세로 11,690원에 거래가 됐었는데요. 이슈가 한 가지 전해졌습니다. AI 혈액 분석 시스템 개발 국책과제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 이로써 중증질병의 조기 진단을 선도하겠다라는 뜻을 밝혔고요. 올해 말까지 추가 업그레이드를 하겠다라는 뜻을 밝히면서 매수세가 강하게 몰렸습니다. 그리고 폴라리스 그룹주도 지금 엇갈린 채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폴라리스 AI는 1.48%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3,770원의 거래를 마쳤고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4%대 하락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이 폴라리스 그룹주에 대해서는 최근에 엔비디아의 인셉션 그리고 맥 OS 전용 AI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주가의 변동성이 잦다는 종목이라는 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해운주들의 강세가 요새 눈에 띄는데요. 신규 상장 종목인 HD 현대마린솔루션도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중동발 리스크가 언제쯤 끝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해운주의 강세가 요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상 2분기는 전통적인 해운주의 비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운주의 선방하는 흐름 속에 HD 현대마린솔루션 18%대 급등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로는 전선 관련된 종목들 바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전선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보신다면 대원전선도 8.92%의 강세 흐름 보여줬고 일진전기도 9%대의 급등 그리고 재룡전기까지 9%대의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전력설비 테마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 초호황기 슈퍼사이클이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는데요. 교체망에 대한
수요도 지금 급증을 하고 있고 이러한 흐름은 2029년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는 내용들도 솔솔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설비 테마 끝나지 모르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교체 수요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데이터 센터 급증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수요가 앞으로도 더 확대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시간의 거래에서도 전력설비 테마들이 다시 한번 들끓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구리 가격도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전력망 교체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되는 만큼 오늘도 추가적인 시세를 내줄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특징주로 실리콘2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요일장에 이어서 금요일장에서도 상한가를 보여준 종목이었는데요. 29.95%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26,25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까지는 중국에 대한 기대감만 좀 높았었는데 앞으로는 중국뿐만이 아니라 북미 쪽으로도 기대감이 상당하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이 다수 있습니다. 실리콘2 역시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목요일장에 이어서 금요일장에서도 추가적인 시세를 내줬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에 다시 한번 기대감을 갖고 주가 상승 탄력 보여줄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받은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한 종목들부터 살펴보시죠. 네, 이구산업과 UIL, KBI 메탈, 코스텍시스, 비츠로테크 순으로 이름을 올렸고요.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한 종목은 BK탑스와 원택, 광명전기, 비즈니스온, 코스메카 순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금 보신다면 시간의 거래에서는 크게 두 가지 테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리와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실적이라는 키워드를 안고 있는 종목들이 다수 있는데요. 먼저 특징주 살펴보기 전에 나머지 종목들의 흐름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는 UIL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도 9.87%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실적 공시가 전해졌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3% 늘었고 영업이익이 무려 143% 상승했다라는 소식에 이렇게 9.87%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코스텍시스 역시 이렇게 주가 상승을 보여준 건 실적에 대한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매출은 67% 늘었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6%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락한 종목들 살펴보신다면 BK탑스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정리매매 기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원택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어닝 쇼크 소식이 전달이 됐죠. 매출은 20% 그리고 영업이익은 50%, 순이익 역시 50% 줄어들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한가로 거래를 마쳤고요. 광명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력 설비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인데 이 종목 크게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이유는 소송 관련된 이슈가 한 가지가 전해졌는데요. 장마감 이후에 광명전기 각각 대표와 나반홀딩스 간에 체결되었던 주식과 부동산 매매 계약 등이 횡령과 배임 등을 이유로 무효 소송을 당했다는 공시가 전해져 왔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함께 전력 설비 테마의 강세 속에서도 9.95% 하한가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온과 코스메카 코리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온은 5%대 하락,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는 3.67%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어닝 쇼크가 아니라 어닝 호재 소식을 실적 서프라이즈 소식을 전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 모두 상승하는 목적을 마쳤는데 코스피 이전 상장 목적으로 상장 폐지 승인을 위해서 의안 상정 결정 공시를 내놓았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소식에 이렇게 하락 마감했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비즈니스온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악재가 전해지진 않았습니다. 특징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 다시 한번 시간의 거래에서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가장 상단에는 이구산업과 KBI 메탈이 이렇게 이름을 올렸는데요. 구리 가격이 다시 한번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리 관련된 종목들이 시간의 거래에서 이렇게 상단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구리 가격에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이 반드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비츠로테크 같은 종목도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전력설비 관련된 종목들 지금도 많이 올라왔다라는 이야기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클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가 될 것이고 구리 가격도 잡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지속적으로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장 특징주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별 캐스터 바로 한번 전해 주시죠. 네, 다음으로 미국 증시의 특징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살펴보시면 미국 증시의 경우에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치는 흐름이었는데요. 금리 인하 기대감 여전히 한 차례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만 연준 인사들이 계속해서 매파적인 태도를 기록하게 되면서 뉴욕 증시 혼조세로 가라앉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번 주 물가 지표가 중요해질 텐데요. 실적에 따라서 종목별 움직임은 여전히 강했다는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다우산업지수, S&P 500지수 소폭 상승한 가운데 나스닥 종합지수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거래에 마쳤는데요. 어떤 특징 종목들이 있었을지 첫 번째 특징 종목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잘 알고 계시는 TSMC 주가 보겠습니다. 4.5% 상승하면서 149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TSMC가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60% 정도 급증하면서 4월 매출에 또 9조 9,616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서버 같은 첨단 반도체 판매가 역시나 호조를 기록하게 되면서 4월 기준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했는데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했을 때는 4개월 연속 늘어난 수치를 보였고요. 지난 4월 3일에 대만에서 7.3 정도의 이 강진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영향은 굉장히 미미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실 TSMC는 반도체 위탁 생산에서 전 세계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파운드리 1위 업체이기도 하죠. 미국의 애플과 엔비디아 등이 주요 거래처인데 이 엔비디아의 고성능 반도체를 독점적으로 위탁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그러니까 첨단 반도체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 강한 수혜를 입고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현재 TSMC는 지난달 중순 올해 매출이 전년 대비했을 때 20%대 전반에서 중반대까지 늘어난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이렇게 인공지능 칩 수요 여전히 견고하다는 점을 드러내게 되면서 TSMC도 5% 가까이 상승을 기록했지만 엔비디아나 AMD 이렇게 인공지능과 관련된 칩 관련 종목들 다시 한번 뉴욕 증시에서 지난주 금요일 좋은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관련 종목들로 넘어가 보실 텐데요. 사실 국내에서 최근에 엔비디아 주가와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까지 주가의 연동성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엔비디아의 흐름을 따라서 이 국내 증시의 지수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삼성전자 소폭 하락했고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상승하는 모습 속에서 2.5% 강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TSMC라든지 관련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이 투톱 종목들 역시나 오늘장 강세를 보일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장 한번 개장 이후에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 종목 함께 보시죠. 네, 지금 보시면 메러선 디지털 홀딩스를 포함해서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 낙폭이 좀 상당히 잡혔는데요. 메러선 디지털 홀딩스가 12% 급락으로 17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클린스파크 6% 하락입니다. 코인베이스도 4% 내린 가운데 라이어 플랫폼스도 10% 급락세를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던 이유, 물론 최근에 비트코인 관련해서 시세가 크게 나지 않는 점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실적이었습니다. 채굴업체로 분류되는 메러선 디지털 홀딩스가 1분기에 컨센서스를 하회한 실적을 내놨는데요. 이번에 매출액이 1억 6,520만 달러로 예상치였던 1억 8,210만 달러를 큰 폭으로 하회했습니다. 일단 수익성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이번 1분기에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회사 측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에 분기 동안 발생했던 비트코인 생산과 이에 따른 수익이 갑작스러운 장비 고장이나 송전선의 유지 보수, 그리고 가든시티 및 기타 현장에서 발생한 예상외의 날씨 관련 장애로 축소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풀이를 했습니다. 이렇게 채굴업체인 메러선 디지털 홀딩스가 실적에 대한 여파로 12% 급락한 가운데 같은 채굴업체인 라이어 플랫폼스의 주가 하락도도 강했다는 점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10% 정도의 급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비트코인 관련된 가격까지 함께 체크를 해드리면 사상 최고치를 3월 정도에 경신한 이후에는 계속해서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달 정도 이렇게 아래쪽으로 좀 내려오고 있는데요.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연동성이 또 강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관련 종목들로 넘어가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국내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입니다. 대표적으로 4가지 정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하나투자증권, 위지트, T사이언티픽, 그리고 우리기술투자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혼조세를 기록했던 관련 종목들인데요. 이렇게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는 낙폭이 상당했다는 점에서 관련 종목들의 수익성으로도 연결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관련 종목들 주가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살펴보시죠. 네, 미국 증시에서 짐 인티그레이티드 shipping 서비스 해운주입니다. 8% 급등하면서 17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 종목 한때는 짐슬라로 불리기도 했었죠. 짐과 테슬라를 결합한 말로 주가의 상승세가 가파르게 나타나면서 짐슬라라는 칭호를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계속해서 주가가 급락세를 기록하다가 최근 들어서 반등세가 관측되고 있는데요. 6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지난해 저점 대비해서 봤을 때는 무려 175%나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유는 글로벌 운송 비용이 오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를 포함해서 실제로 운임 주수가 최근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 이 수혜로 올해 흑자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운송 비용 왜 오르고 있을까요? 결국에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연결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중동 쪽에서 이 지정학적인 긴장들이 있다 보니까 해협을 통과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해운사들이 이 희망봉을 우회하는 경로들을 많이 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경로가 길어지기 때문에 운송 비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세계 무역이 회복되고 있다는 징후들도 발견되는데요. 세계 무역기구에 따르면 올해 무역기구가 무역 규모가 3.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짐은 올해 120척의 신규 건조 그리고 46척의 컨테이너선을 받을 것으로 예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월가에서도 그래서 그런지 이 관련해서 짐의 이 주가 흐름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이익에 대한 개선세를 함께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내에서도 해운 종목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흥하해운, HMM, 대한해운, STX, 그린로지스 이렇게 해운 관련 종목들 일제히 지난주 금요일 상승세가 가파르게 관측됐는데요. 특히 대한해운은 13%나 오르면서 2,200원을 기록했고요. 흥하해운이라든지 HMM도 기록적인 시세를 함께 가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 해운주들도 역시나 운임 상승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 실제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반영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최근에 시장의 트렌드가 소외주 쪽으로 가고 있는 흐름 속에서 해운주들도 조정을 거친 뒤 이 반등을 주면서 함께 상승하는 모습들이 최근짝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해운주 짐 역시나 비슷한 흐름으로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운임에 대한 지수들 그리고 여기에서 얼마만큼 조정을 받았는지 저가에 대한 매수세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 특징 종목 국내 증시까지 함께 연결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증권통투자 업데이터였습니다.